발 모양이 이렇게 뜨죠. 네. 우와. 맞는 아치에 이 풋패드 이거를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121이 나오고요. 155 사이즈의 단장을 저희가 한번 이거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나요? 아니. 오 이거 별로야. 우와 우와. 30초다 30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화이팅. 온라인 등록 사이트에서 브레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00원. 체온 맞네. 아, 골드 번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창원 스페셜라이즈드 왔는데요. 정비 교육과 저희들이 용품 이제 살 때 사이즈를 어떻게 사야 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오늘 여기 대표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 잘 봐주세요. 고고. 스페셜라이즈드의 헬멧이랑 슈즈가 또 그렇게 잘 나오잖아요. 디테일한 사이즈나 어떨 때 사용하는 용도가 궁금합니다. 늘 안장통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안장이 제일 궁금해요. 사이즈 재고 측정하고 테스트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안장 테스트용 있어요? 다 해서 진짜요? 나 안녕하세요. 스페셜라이즈드 창원점 최성호라고 합니다. 세 가지 파트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장비 관련, 두 번째는 정비 관련, 세 번째는 피팅 관련, 엔드런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비라 하면 이게 손에 닿거나 머리에 닿는, 신체에 닿는 부위를 장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헬멧, 장갑, 슈즈,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엉덩이 안장까지 적정 사이즈가 있을 것이고 온도나 계절에 맞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헬멧을 머리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사이즈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다 풀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나 다 풀었는데 맞네, 난 S 사이즈가 맞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완전 풀었을 때 좀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일반적으로 헤어밴드를 하거나 아니면 방한용품을 착용했을 때 좀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 꽉 조이면 약간 두통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꽉 조이지 않고 딱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엔듀런스 라이딩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온도가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커버를 사용하시면 비 올 때도 아마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미디움을 좀 쓰거든요. 요게 이렇게 좀 놀잖아요. 여기서 이제 턱끈의 길이는 턱 밑으로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작으면 그 손오공 그 쇠고랑 손오공! 딱 그 기분이잖아요. 진짜 웃기다. 그거 자고 이제 장갑을 설명드릴 건데요. 장갑은 끼셨을 때 좀 딱 맞는 사이즈가 좋긴 합니다. 근데 엔듀런스 라이딩 같은 경우는 손이 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발이 부으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어서 착용해 보시고 밀리거나 살짝 움직이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립을 위해서 이렇게 딱 맞는 장갑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 반장갑을 사용하시든 긴 장갑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방한 장갑을 사용하시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장갑을 좀 크게 막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꽉 껴줘야지.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벗기 힘들 정도로 타이트하게 끼는 걸 좀 추천드려요. 딱 좋아요. 네, 이게 딱 맞네. 이쁘다. 여기 젤 들어간 제품. 네. 그거 사용했을 때는 손저림이 확실히 덜했거든요. 같은 경우는 혈류를 피해서 주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다른 장갑보다 맞아요.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에서 나오는, 왜냐면 우리가 목 디스크라 그러죠. 내려오는 저림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라이딩 할 때 이렇게 기대고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거북목 되면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팔이 저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어에 힘을 키워주면서 이렇게 좀 숙이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져가셔야 저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슈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발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이제 발을 실제로 여기 올리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사이즈대로 그리고 폭까지 봐서 저희 리드 시스템에서 권해드리는 슈즈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디지털로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눈으로만 봐드리고 이제 발 아치를 이제 사람들이 평발이 있고 아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리툴에서 측정이 됩니다. 앉았을 때랑 일어나 보세요. 다르죠. 그래서 측정은 차렷 자세로 발 붙이시고 일자로 봤을 때 이렇게 서서 재셔야 됩니다. 38 정도 쓰시면 되네요. 반대백도 한번 재볼게요. 38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서서. 네. 발 모양이 이렇게 뜨죠. 네. 우와. 중간 정도 평균적인 아치를 갖고 계시고요. 오, 이것도 중간 이것도. 중간 나옵니다. 네, 발이 칼발이시기 때문에. 네. 차렷 자세로 있으시면 됩니다. 발 사이즈 41 정도 나오시네요. 살짝 크시네요. 40.5를 벗어납니다. 엄지발가락. 18, 40 썼는데 지금? 무게중심 그쪽으로 주시지 마시고 딱 편하게. 네. 발이 짝대기시고요. 여기는 40.5. 발볼도 상당히 있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신 발볼이 넓은 와이드 형식의 슈즈를 신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41의 와이드. 거의 안 맞는. 이거는. 오른발을 한번 쓰세요 돼요. 높은. 이런 오른쪽에 저 깔창이 날라야 되네. 야, 진짜 아까 발 사이즈도 좀 다르셨고요. 그치? 네, 아치도 좀 다르십니다. 맞는 아치에 이 풋패드 이거를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한 라이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란색. 2개짜리. 한쪽은 높으세요.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3개짜리랑 2개짜리랑 좀 다시 섞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스페셜 기준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른 슈즈를 신으시면 좀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엔듀런스 라이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거리 동안 발이 편해야지 그 라이딩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그걸 개선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드를 타시는데 MTB 클릿을 쓰시고 이제 장거리 엔듀런스 라이딩을 가실 때는 이제 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페달에서도 있고 클릿 슈즈에서도 있고 클릿에서도 있거든요.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데미지가 없진 않을 겁니다. 장거리에서는 그 무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전거 무게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많지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라이딩에 맞춰서 신는 슈즈를 추천드립니다. RS는 좀 발볼이 많이, 원 같은 경우는 많이 좁았어요. 예, 원이 되게 칼발용이에요. 제가 신어도 힘들어요. 창이. 네, 사이즈가 엄청 차이 나는데 얘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형식으로 편한 발을 위해서 무게도 가볍습니다. 들어보시면 무게도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한정판으로 나오는 슈즈고요. 좀 이게 거의 다 품절이고 사이즈가 한정적으로 몇 개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토치 있잖아요. 네, 토치도 발볼이 좀 넓은 편이긴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세븐 슈즈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아니요, RS2가 조금 더. 이 토치랑 그 램코 슈즈 같은 경우는 같은 발볼을 써요. 요거는 신형 리콘이고요. 진짜 예쁘다. 이거는 발볼이 안 넓어 보이는데. 이것도 살짝 와이드하긴 해요. 기존에 나왔던 거에 비하면 와이드하긴 한데 토치랑. 네, 비교하면 비죠. 이게 더 무거워. 네, 확실히 무거워.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맞는 클릿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여기 앉으면 자골 사이즈가 측정됩니다. 일어나셨다가 다시 한번 앉아주시면 됩니다. 발 빼고 있어요. 121이 나오고요. 155 사이즈의 연장을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143이 있고 155가 있고 168이 있거든요. 그래서 155의 연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림과 같이 앉아주시면 됩니다. 일어나셨다가 다시 한번 함께 앉아주시면 돼요. 뼈가 좀 돌출이 있나 봐. 126 조금 더 넓으신 거고요. 155가 나올 겁니다.
여성분들은 평균적으로 155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는 안장은 미믹이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회음부에 부드러운 재질로 뚫려 있는 애들은 피가 쏠려서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살포시 받쳐주면서 부드럽게 라이딩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이즈를 보시면 아까 수정하셨듯이 143 사이즈가 있고 155 사이즈가 있잖아요. 155 사이즈의 좌골 위치를 정확하게 앉혔을 때 이성적인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파워 콤프고요. 요거는 로민 니보 콤프입니다. 오, 완전 다르게 생겼어. 예, 다르게 생겼죠. 요거는 이제 포지션을 다양하게 앞에도 앉고 뒤에도 앉고 그러면서 근전환을 많이 할 수 있는 안장이고요. 요거는 일정 부분에서 가장 힘을 많이 쓸 때 짧은 거리 타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미러 제품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으로 각 위치마다 이제 강도를 다 달리했어요. 진짜로 우리가 앉혀지는 쇄골 요 부위나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뒷부분, 앞부분 다 다르게 강도 조절을 다 세밀하게 쿠셔닝을 다 조절한 거죠. 제가 다 써봤거든요. 세 가지를. 이게 대처면이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S웍스 제품이 비싼 이유는 카본 레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게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반진동을 잡아주는 게 더 크거든요.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될 수 있지만 근데 라이딩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카본 레일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장거리를 하니까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충분히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아니, 다른 데보다 안장통이 제일 큰 문제야. 맞아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정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장거리 라이딩 타이어도 갈 줄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숙지하셔가지고 펑크 나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 정비를 배워보실 텐데요. 엔듀러스 라이딩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펑크거든요. 펑크 나면 주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가로 수리를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림 프로파일의 형상이에요. 뭐 하이림이 있고 로우림이 있지만 이 림의 길이만 다를 뿐 이 안에 형상은 똑같습니다. 튜브를 벗겨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작업이 비드에서 타이어를 밀어내서 이 홈 안으로 비드를 밀어 넣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펑크가 났다고 치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겠죠? 비드를 물 때는 여성분들은 특히 힘들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밀어야 되거든요. 꼬집어서 전체적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누르면 빠집니다. 홈 안으로 비드를 밀어낼 거예요. 한 군데를 밀어 넣었으면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바람이 없을 때 잘 밀려 들어갑니다. 더 전반적으로 한 바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시면 파진 부분으로 지금 다 비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레버에 반대되는 쪽에다 꼽는 게 좀 수월해요. 그래서 요거를 대고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주걱 2개로 베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 그냥 앞으로 쭉 밀어요. 이렇게 안 밀리는 경우 비드가 안쪽으로 다 안 들어갔거나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쪽으로 밀었을 때만 저쪽이 헐렁해지기 때문에 반대편이 이 안으로 비드를 밀어 넣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밀어 넣으면 안 되고요. 전체가 다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벗겨질 때 수월하실 거예요. 이제 튜브를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빠지고요. 다시 이제 튜브를 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밀어낼 때는 어느 정도 바람이 들어있으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꼬이지 않게 잘 펴주셔서 넣고 꼬이는 거를 제일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꼬이지 않도록 위치를 잘 잡아서 꼬여도 장착은 됩니다. 근데 펑크 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우리가 모서리 끝에를 쓰잖아요. 예, 굳이 이렇게 들어서 제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면으로 닿아서 이렇게 하면 스크래치가 날 텐데 이제 들어서 위에 비드 상면에다가 이렇게 대서 이렇게 돌리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이것도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드 안쪽을 끝까지 다 밀어 넣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점점 들어가면 여기가
이게 얘가 바깥으로 들어가면 얘가 이 정도까지 나와요. 네. 그러면 밀어넣기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이 안으로 다 밀어넣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면 얘가 좀 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미션도 다 들어가거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힘들 테니까 주걱 사용하시는 법 알려드릴 건데 다시 반복을 하면 여기서 반대쪽 여기는 항상 맨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밀어넣고 마지막에 걸리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주걱을 사용하셔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아구 힘이랑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웨이트를 하시죠. 그래서 신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튜브가 바깥으로 나와서 바람을 넣었을 때 튜브가 찝혀서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눈으로 다 튜브 안으로 비드에 들어가 있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바람을 넣으시면 돼요. 이거 뭐야? 이건 비드가 물리는 소리고요. 무슨 소리가 나요? 네, 빵빵 소리가 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여기 비드 라인이 있습니다. 비드 라인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라왔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다 고르게 올라왔죠? 양쪽으로 다 확인을 해주시면 이게 장착이 끝난 상태입니다. 바람을 다 빼야 좋습니다. 이렇게 꼬집어서 얘 잡는 힘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다음에. 됐어요. 방금 됐어요. 네, 들어갔죠. 하나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옆에만 살짝 이렇게 눌러줘도 살살해도 그냥 다 들어갑니다. 실제 저희가 라이딩 상황에서 펑크가 났을 때 저희가 한번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이나 프로님과 함께 이 타이어 글라이드 사용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편하고 좋아서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네, 이거 사용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합 들어가나요? 튜브 빼고 다시 끼우는 거.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오,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한번 해본다고. 같이 플러스 10초. 프로님, 알차. 준비 시작. 저렇게 진심이라고? 역시 익숙한 장비를 쓰는 게 일단 마사지를 덜 했었습니다. 오케이. 튜브는 다 찍혀 있고. 오. 감정실. 감기십니다. 그렇지, 그쪽 어때요? 잘 나가고. 오, 빨라. 자, 현재 2분 조금 넘게 지났어요. 나중에 생겼는데 터지면 이제 지금 망했습니다. 공기 조금 더 보세요. 이거 다 했어. 오! 확실합니까? 갖고 가서 바른 거예요. 보였어요? 저도 보였어요. 나 이거 보고 한 거지. 한번 바른 거예요. 튜브 새 걸로 가셔야 돼요. Let's go! 잠깐. TP. 그래서 재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칙 하고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자리를 잡는지 보고 이렇게 밀어 넣어서 찝히는 걸 다 확인한 상태에서 바람을 완충을 해주시면 돼요. 먹으면 제가 오늘 점심 쏘겠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클바링을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자체가 바람에 의해서 넘어갈 때 이쪽으로 많이 충격이 가죠. 드레일러 쪽으로. 드레일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어라는 게 있는데 행어가 가장 많이 휩니다. 자전거 넘어가면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휘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휘면 얘는 보호가 되지만 이 행어 자체가 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회전으로 이렇게 변속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이게 걸리는 느낌이 나죠. 뭐가 다다가닥. 행어가 휜 거죠. 여기 다가다가다가 급기야는 얘가 여기에 닿여서 스포가 터질 수도 있고요.
체인이 안으로 들어가서 말려서 완전히 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라이딩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전거가 넘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검사를 해주시면서 소리가 나면 다시 밑으로 내리고 임시 방편으로 좀 행어를 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휘어버렸습니다. 요거를 잡고 그 반대로 펴주는 거죠. 잡고 이렇게. 원래는 이 교정대를 사용해서 펴야 되는데 교정대가 당장 없으니까 라이딩 중간에는 잡고 이렇게 펴주면 돼요. 눈으로 어느 정도 이 휨이 일자로 됐다고 싶을 때까지 이렇게 한 번씩 펴주시면 돼요. 아까는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거를 쭉 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 차임 물리는 위치랑 여기 와서 풀리에 물리는 위치랑. 아까는 걸리는 소리가 났지만 지금은 또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행어가 한번 휘었으면 보시면 여기 장크랙이 가 있을 거예요. 확대해서 보시면 그 행어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크랙이 가 있습니다. 까만 거 얘기하는. 네, 그거죠, 예. 예. 여기 부위에 장크랙이 있기 때문에 행어를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계속 쓰다 보면 피로 누적 때문에 파괴가 일어나서 확 말리는 수가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당장은 괜찮은데 반드시 교정하고 나면 샵에 가셔서 행어를 교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라이딩 중에 체인이 이렇게 터져버리면 한쪽이 터졌다고 치면요. 그 다음 칸을 임시로 또 체인을 여기는 터져갖고 벌어지거나 막 뒤틀리거나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칸을 다시 이렇게 체인 분리기로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걸 감는 거예요. 여기 핀이 박혀 있거든요. 핀을 요 핀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렌치로 잡고 돌려주시면 뚝 소리와 함께 손씩 이렇게 들어가죠. 핀이 밀려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려서 빼주시면 그 전에 이제 비틀리고 변형 같던 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링크를 꽂을 수 있는 이렇게 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반대에다 링크를 꽂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는 절대 안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힘으로 당길 수는 없고요. 자전거에 결착한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체인 터지는 일은 어지간하면 없거든요. 잘. 근데 만약에 터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예요. 우리가 물려놓은 상태가 이 상태, 결체가 안 된 상태. 이거를 손으로 딱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체인 위치가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밟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체인 링크가 제자리에 들어갔죠.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뚝 소리가 날 때까지. 그리고 계속 밀어내셔야 됩니다. 이제 핀을 밀어내는 게 보이시죠? 또 하나 있습니다. 스포크가 터질 때가 있어요. 스포크가 터질 때는 당연히 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타이어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칩니다. 타이어가 아니라 휠이 변형이 가는 거죠. 변형 가서 꿀렁꿀렁 거려요. 근데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스포크를 터진 부분부터 여기서 한쪽으로 케이블 타이나 끈 같은 걸로 옆에다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자전거가 뭐 꿀렁임이 여기 프레임에 닿지만 않으면 C스테이나 체인스테이에 닿지만 않고 회전만 가능하다면 주행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로 스포크만 한쪽으로 밀어서 부착하는 상태에서 이제 주행을 하고 정비를 받으시면 돼요. 네. 우리 테이프 가잖아요. 전기 테이프. 네, 그걸로 묶으면 기초적인 거 라이딩 하실 때 발생되는 정비에 관한 거는 설명을 해드렸고 타시다가 불편하신 점이나 이런 점 있으세요? 왜냐하면 목이 이렇게 눌리면서 신경을 누르니까 팔 저림이 자동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더 빠르게 돌려보실까요? 너무 핸들바가 멀어요. 지금 이 각도 자체가 팔을 폈음에도 90도를 넘어가거든요. 한 110도 정도까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팔이 저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고 타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거리에서 약간 이렇게 둘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냥
스템을 좀 짧은 걸로 바꾸시면 확실히 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보다 짧은 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자전거가 좀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브랜드별로 좀 특성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셨던 제품은 리치가 길어서 스템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와도 여기서 좀 더 길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타실 때 불편함이나 이런 데 있으신 게 있나요? 앉아 시팅 포지션을 바꾸고 싶은데 앞으로 당기면 사거리 앉아 앞을 조금만 당기면 잠깐 일어나 서보시겠어요? 안장이 굉장히 뾰족한 안장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좌골이 걸쳐지는 부위가 많이 차가요. 네. 그래서 안장을 교체하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155 사이즈의 여성용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린 그 모델이거든요. 어떠세요? 선생님 지금 여기가 자골이 네. 안정적인 느낌인데 지금 정 사이즈의 안장을 지금 끼워드린 거고요. 안장을 좀 더 뒤로 밀어야겠네요. 지금 이 자세에서는 편해요. 이제 안장 위치를 이제 바꿔가면서 타고 싶은데 파워 안장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로민이 움직일 수 있는 텀이 있긴 해요. 실제 단면이 여기가 있고 롤링이 되면 여기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단면이. 근데 쉬브 같은 애들 보면 이 시포스트 길게 만들어가지고 와류를 줄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링이 되면 얘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와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통합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 우리가 세대백을 달잖아요. 그러면 에어라인 형상으로 세대백을 달면 공기가 그만큼 정리돼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링이 80mm가 되면 이 정도 되는 상태면 바람이 그냥 이렇게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햄버거 맛있게 먹어봅시다. 냠냠. 맛있게 드세요. 잘 맛있게 드세요.